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입니다. 6대 3으로 완패입니다. 자, 그럼 관세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판결이 나온 그날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근거 법조항만 바꿔서 글로벌 10% 관세를 즉시 발동했고 다음 날 바로 15%로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막으면 다른 법으로 우회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판결이 한국 수출기업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회인지 위기인지 팩트만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고합니다. 협상이 시작됐고 2025년 7월 30일 한미 합의가 타결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받아냅니다. 2025년 8월 7일 15%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판결합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위헌, 과세권은 의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서 글로벌 10% 관세를 선언합니다. 2026년 2월 21일 이 관세율을 15%로 올립니다. 2026년 2월 24일 15% 보편관세 공식 발효. 판결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15%라는 새로운 칼을 꺼낸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판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건 헌법상 의회 고유의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로 2025년 4월부터 IEEPA를 근거로 징수된 관세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이 2026년 1월까지 이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약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이 넘습니다. 잠재적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자동 환급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체들이 직접 미국 관세청 CBP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환급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시사한 상황입니다. 환급 기회는 생겼지만 싸워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관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린 플랜 B, 무역법 122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역법 122조는 IEEPA와 달리 의회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15%를 초과할 수 없고 최장 150일만 유지됩니다.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24일이면 자동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에 무슨 의미냐? 이 새로운 15% 보편 관세는 기존 MFN, 232조 품목관세, 반덤핑 관세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적법 301조 조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IEEPA 없이도 301조, 232조 등 다른 법조항으로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만 IEEPA에서 다른 법으로 갈아탄 것일 뿐 보호무역주의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약 347억 달러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는 232조 품목관세 25%가 별도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건 IEEPA와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122조 15% 보편관세까지 중첩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으로 일부 관세를 회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 추출하는 물량은 여전히 관세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한미 FTA 시절 실효 관세율 0.2%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대미 수출 3위 품목, 연간 약 107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중 메모리 반도체가 79%를 차지합니다. 기존 IEEPA 상호 관세 15%가 위법 판결을 받았으니 반도체 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2026년 1월 이미 232조를 근거로 첨단 컴퓨팅 칩의 25% 품목 관세를 별도로 발표했고 반도체 전반으로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IEEPA와 무관한 별도 조치입니다. 한국은 합의 당시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적용세율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1% 급증했습니다. 역대 2월 기준 최대치입니다. AI 인프라 인퉁 열풍, HBM 수요 폭발이 관세 부담을 압도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관세가 비용을 높여도 AI 수요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구도입니다. 관세 환급 기회. 이번 판결로 IEEPA 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들은 환급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은 IOR, 즉 수입 신고인이 누구냐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우리 수출업자가 직접 환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180일, 미국 CBP의 ACH 전자환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통관팀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변수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역법 122조 관세의 만료 시점 2026년 7월 24일입니다. 의회가 승인하면 연장, 아니면 소멸. 그 이후 트럼프가 301조, 232조로 관세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트럼프가 1월에 25% 재인상을 경고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한국의 관세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반도체 232조 품목 관세의 최종 수준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최혜국 대우가 실제로 어떤 세율로 결정되느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는 위법이 됐습니다. 환급 기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15%라는 숫자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판은 바뀌었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위지는 법원 판결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IEEPA가 막히면 122조, 122조가 만료되면 301조, 232조로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 환급 가능성을 지금 바로 검토하십시오. 180일 기한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둘, 무관세 시대가 돌아온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관세 15%가 뉴 노멀입니다. 이 환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핵심 전략입니다.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상수가 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